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암을 도와줘 버리는 환경이 있다. 암 환자의 면역에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요, 대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산성화예요. 산성화가 암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으면 면역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암세포는 어때요? 암 주변에다가 산성화를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젖산을 만들어내요. 이제 부수적으로 젖산이 나오죠. 마지막 산물이. 그러면 젖산이 산성이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걸 쫙 옆에다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가 들어와가지고 산성 지역에 들어오면 힘을 못 써버려요. 그러면 공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게 젖산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암세포가 죽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고. 면역세포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대식세포 같은 거 이래요.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그 어떤 염증 반응이나 있을 때 마지막 청소부 역할을 해요. 또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어떤 뭐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죽이면 이거를 대식세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먹어요. 먹어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인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 정보를 다시 T세포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받아보고 아 이거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격을 안 하고 정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물질이야. 적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제거해야 돼. 그 결론이 나면은 이 T세포가 대식세포가 알려준 정보에 관한 면역세포를 몽땅 만들어내요. T세포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을 보호하는 대식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을 대식세포 1, 2로 나누는데 2번이 오히려 공격을 안 하는 거고 1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상태가 되면 대개는 암이 공격을 해요. 근데 2번 상태가 되면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상태가 되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1번이냐 2번이냐 대식세포 상태가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T세포도 보조세포에 의해서 암을 공격하는 세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도와줘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고 또 T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완전 탈진 상태로 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T세포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NK세포도 다르고 수지상세포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특히 이제 암세포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은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특히 뭐 IL6라든지 그 다음에 IL10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많이 있게 되면 염증 반응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IL2라든지 IL1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암에 대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강화된 면역세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성을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바꿔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은 크게 생각해서 우리 환경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암을 도와줘 버리는 환경이 있다. 암세포가 폭발하는 최악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는 제일 1번에 저는 항상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산성화, 우리 환자분들도 산성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이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 수 있는 게 산성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일단 우리 면역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돼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우리가 산성화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개 다 산성 요소들이에요. 우리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성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젖산을 만들고, 그래서 산성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이잖아요. 또 산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에요. 또 산성.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이제 물질들은 다 산성 물질이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산성화되죠. 그러니까 특히 더 산성화를 시키는 요소들을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데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을 같이 먹지를 않으면 산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야채 같은 것을 안 먹는 사람들,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 미네랄이 이제 우리가 알칼리로 바꾸는 쪽에 큰 영향을 하는 거거든요. 미네랄은 대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우리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우리가 일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산성인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물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나 산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빼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들어가서 알칼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어때요?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암이 없을 때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암이 있었을 때 이런 생활을 계속 한다면 암은 자기의 산성화 상태의 주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세포도 공격을 못하고 어떤 것에도 공격을 안 받고 바깥에다가 튼튼한 성을 하나 만들어 쌓아놓고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산성 물질이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산성화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장애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산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안에 환경을 전부 다 산성화 하나로서 모든 면역 세포들을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성화를 개선해야 된다 해서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채소밖에 안 먹는다. 근데 나 계속 검사를 하니까 산성화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식을 먹지만 이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채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단당류 계통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은 현미 같은 걸 먹잖아요. 현미는 무조건 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미도 어때요? 현미를 걷어냈을 때가 우리 쌀이잖아요. 도정된 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단당류가 들어있어요. 단지 뭐냐면 겉에 있는 식이섬유나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에는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막는데 안에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 그럼 안에 있는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먹는 것은 정말 난 채식밖에 안 먹었어. 그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계속 산화물이 만들도록 주는 것. 즉 뭐냐면 스트레스, 수면 장애라든지 또 주변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뭐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나는 채식만 먹었는데 왜 내가 알칼리가 안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 안에 세포가 어떤 염증성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면 고지혈증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성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면은 오메가6 계통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